공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생명체들을 통해서 세균들과 다른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유추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생의 관계는 우리가 보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보시면 아까 이게 보여드린 이게 생명의 나무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가지가 쳐가죠. 가지 끝에 보면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명체가 세균들과 같이 공생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테리알 심바이시스 세균과의 공생은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이유 자체는 모든 동물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태어나는 그곳이 바로 세균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세균들이 가득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 죽어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얘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화의 역사에서 보면 사실은 동물이 출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5억에서 6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지구에 박테리아와 아케아라고 하는 세균들, 미생물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동물들이 탄생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동물이 처음에 지구의 역사에서 탄생했을 때 세균들하고 싸우기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모든 동물들이 다 멸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같이 한번 살아보자. 공생의 관계를 맺고 자기 편으로 일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개들을 이용해서 적들을 물리쳐 왔기 때문에 동물들이 지금까지 존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생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얘는 이제 바다에 있는 지렁이 같은 우리가 선충 중의 일종인데 얘를 이렇게 잘라서 딱 보면 단면을 보고 그 단면을 염색을 해보면 주변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염색되는 게 다 세균들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전체를 다 이렇게 덮고 있는 형태죠. 근데 이게 단순히 덮고 있는 게 아니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손 씻기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다가 특수하게 형광물질이 나는 걸 이렇게 바른 다음에 자외선을 딱 비쳤을 때 이렇게 하얗게 비춰지면 여기는 다 세균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물로만 씻었는데 세균이 하나도 안 떨어진 거죠. 이거를 이제 비누칠을 하고 막 박박 30초 이상 40초 씻으면 이제 좀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되고 이런 데만 좀 요 사이사이에 세균들이 좀 있는 그런 사진인데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손 씻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해봤고 요새는 학교에서 다 아이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제 아이가 9살인데 해봤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오기만 하면 애 밖에 나갔다 오기만 하면 손부터 씻어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얘들이 원래 여기 항상 살고 있는 세균이고요. 공생세균이고 우리가 이거 아무리 씻는다 그래도 세균들은 20분이면 더블링 되거든요. 그러니까 씻고 나서 조금 지나면 다시 전체를 다 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걸 이렇게 씻어야 될까? 병원이나 이런 곳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염병이 돌 때는 분명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어차피 나와 같이 사는 세균인데 계속 씻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고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제 스킨에 우리 피부에 사는 마이크로바이옴도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로 만든 화장품들 나오는 거 혹시 써보신 분들이 있나요? 화장품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같은 데는 좀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주로 이제 채취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뿌리는 균들을 이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인들은 별로 이제 채취가 많이 안 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채취나 이런 것들이 심해서 그거 없애는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보시면 단순히 이 피부 표면뿐만이 아니라 피부 안쪽에 피지나 아니면 모낭이나 이런 곳도 다 세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되는 나쁜 세균이 들어가면 여드름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좋은 세균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 너무나 많은 항균 제품들이 있죠. 비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쓰는 샴푸, 그 다음에 뭐 모든 곳에 오랫동안 두고 쓰는 모든 곳에는
거기가서 세균이 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항생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항생제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균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항생 물질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지속적으로 너무 노출이 되면서 사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런 세균들의 생태계가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은 몸 안에 있는 피부죠. 우리 사실 장은 보면 안에 있는 피부입니다. 왜냐하면 입부터 항문까지 다 뚫려 있으니까 그냥 밖에 있는 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일 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은 또 다른 형태의 외부 공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부 공생이 또 있습니다. 내부 공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주로 이제 이 곤충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는데 세포 안에 세균이 들어가서 아예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세균들을 위한 특수한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곤충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박테리오사이트라고 합니다. 이 사이트가 세포라는 뜻이고 이게 세균이라는 뜻이니까 세균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포 중의 일부는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딱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게 이제 염색을 한 건데 이 안에 이제 밝게 염색된 파란색이 핵입니다. 핵. 세포의 핵이고 그럼 이 전체가 하나의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요 파랗게 염색된 모든 이 염색된 것들이 다 세균입니다. 세균. 그러니까 이런 얘는 이제 여기 진드기의 일종인데 나무에 이렇게 동그랗게 혹처럼 생기는 질병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몇 번 봤습니다. 제가 이런 걸 알고 보니까 아 여기 얘네가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나는데 어쨌든 얘들은 자기 몸 안에 일부 세포를 세균들한테 이렇게 집으로 내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들이 없으면 얘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얘 세균들이 없으면. 그래서 서로가 함께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 카소넬라, 이제 이 균 자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카소넬라라고 하는 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균을 없애니까 얘들도 살지 못하고 얘들이 없으면 저 균들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균은 그 세포 안에서만 살도록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의존해서 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얘들을 다른 생명체로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고 애매한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살게 되면서 얘들이 하는 역할 중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쟤들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저런 세균들이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빈대인데 빈대도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는데 빈대 중에 이제 올바키아라고 하는 빈대가 가지고 있는 세균 중에 올바키아라고 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요게 이제 빈대의 알입니다. 알에 보면 이쪽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염색되는 게 세균들이죠. 알 안에 이미 세균들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결국은 알을 낳을 때 이미 세균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균들을 알 속에다 넣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얘 빈대한테다가 항생제를 줍니다. 항생제를 줬더니 얘들이 성충이 잘 되지 못하고 유충기가 훨씬 더 길어지고 그 다음에 알을 낳는 개수도 줄어들고 보시면 그죠. 그래서 역시 항생제를 주게 되면 얘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도 못하고 성장을 잘 못하고 알을 잘 못 낳고 그런데 여기다가 항생제하고 비타민을 같이 줍니다. 그랬더니 그런 문제들이 많이 회복되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걸 모를 때는 어떤 세포 안에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감염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 세균들이 들어와서 쟤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생하는 관계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의미 없이 꼭 필요 없이 항생제를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생후 몇 개월 이내에 항생제에 노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그 이후에 많은 질환들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는 보고들 많이 나오고 있죠. 알레르기나 여러 가지 질환들. 그리고 또 하나 형태는 이런 내부 공생의 또 다른 형태는 아까 박테리오사이트는 하나의 세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포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장기 형태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박테리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면 얘가 수액을 먹는 진드기의 일종이라고 하는 밀리버기라고 하는 건데 얘를 보면 뱃속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박테리오사이트들이 쭉 모여있는 하나의 장기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세균들을 다 품고 있는 거죠. 요거는 다른 이제 화이트 플라이라고 해서 색깔이 이렇게 하얘서 화이트 플라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들도 보면 이렇게 안에 말씀드린 세균들을 위한 장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세포 안에 세균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결국은 엄마가 자식을 낳기 전에 엄마가 자식한테 전달을 꼭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얻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내 자식한테 꼭 필요하니까 전달해주는 형태죠. 그리고 이게 유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개념이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면 난자와 정자 그것만 유전시켜주는 게 아니죠. 보시면 이렇게 알 속에 이미 다 세균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이게 아까 화이트 플라이가 난 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알을 낳을 때 얘들이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될 세균들을 이미 다 그 안에 다 심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다시 커서 다시금 알이 날 때가 되면 그 알 속으로 다시 세균들이 옮겨가서 전달을 해주고. 이건 수직 유전이죠, 결국은. 이 세균들은 얘 몸 밖에서 그러니까 몸 밖에서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계속 엄마한테서 자식한테서 또 자식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런 전달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직 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티컬하게 엄마에서 바로 자식한테 전달되는 유전적인 개념으로 전달되는 게 수직 전파고 일부는 이제 수평 전파, 그냥 주변의 환경에서 얻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 전파도 수직 전파와 유사한 형태를 띱니다. 그런 예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 수평 전파에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그 것 중에 하나가 그 하와이에 사는 이런 오징어의 일종이고요. 그걸 연구하신 분이 이게 마가렛 맥폴라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이제 생물학자분이십니다. 평생 얘만 연구했는데 얘가 좀 독특한 생명체인데 보시면 이렇게 발광, 빛을 내는 오징어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짧은 꼬리가 짧아서 짧은 꼬리 오징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밤에 주로 포식 활동을 하고 밤에 되면 이렇게 빛을 내는데 얘들한테 빛을 내는 기관을 보면 그 기관 안에 이렇게 세균들이 들어있습니다. 빛을 내는 세균들이 들어있습니다. 얘들이 이제 비브리오 피셜이라고 하는 세균인데 우리가 이제 콜레라가 비브리오 콜레라거든요. 그래서 콜레라와 유사한 형태의 세균들인데 얘들이 이렇게 빛을 내는 세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생활하냐 보면 얘는 이제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에는 이렇게 모래를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이제 나와서 해가 해질녘에 딱 나와서 이제 먹이 포식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새벽녘이 되면 다시 들어가서 숨고. 그런데 얘들이 밤에 이렇게 빛을 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밤이 되면 달이 뜨지 않습니까? 달이 뜨면 자기 그림자가 얘들이 이제 물 위쪽으로 가게 되면 달빛에 의해서 자기 그림자가 생기면 그 밑에 사는 커다란 포식자들이 그 그림자를 알아채고 자기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카운터 일루미네이션을 주게 되면 자기 그림자를 없앨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 안에 있는 세균들이 빛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 빛을 내는 장기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세균들을 보면 이 세균들이 낮 동안에는 끊임없이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균들이 이 빛을 내는 장기가 있는데 그 안에 계속 분열을 해서 거기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때가 이제 저녁이 되는 겁니다.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얘들이 동시에 뭔가 신호를 보내면서 빛을 쫙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딱 나와서 포식 활동을 하고 거기서 가득 자랐던 세균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100% 그 안에 있던 100%의 세균들이 새벽이 될 때쯤 되면 얘들을 다 밖으로 이제 다 버립니다. 물 밖으로. 5%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빛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세균들도 자기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쿼럼 센싱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만의 소통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낮 동안 그 안에서 계속 분열해서
그 안을 가득 채울 때까지 100%가 되고, 그러니까 세균들은 하루 사이에 5%에서 100%를 왔다가 20배의 개체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라서 빛을 냈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런 공생의 관계, 얘들은 딱 그 이 세균 하나와 얘들이 공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계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나 이제 필요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세균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은 새끼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새끼를 딱 낳게 되면 새끼들은 물속에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가득 있죠. 그 세균들 중에 걔네들만 딱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과정을 이게 윈나우닝이 이제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찌꺼기 보내고 알맹이만 고르는 과정이,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하베스팅 한다고 그래요. 추수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그냥 물에 있는 세균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데, 얘들이 여기서 특수하게 자기가 원하는 세균들만 선택할 수 있는 뮤커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점액질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점액질은 사실은 먹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특수한 세균들만 접착할 수 있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딱 점액을 만들어내면 이런 많은 세균들이 없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딱 세균들만 선택적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에서 자식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유전의 형태의 수직 전파는 아니지만 수평 전파죠. 주변에 물속에서 얻는 거지만, 그것도 단순히 그냥 막 얻는 과정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선택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형태는 우리 인간의 몸에서도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몸에 저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생세균은 어떤 형태로든 엄마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의 제목을 보면 마음 노우 베스트. 결국은 엄마가 세균을 자식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을,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모성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의 이제 제목이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생명체든지 자식한테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살았던 문제없는 세균들을 전달하는 시스템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박테리오사이트죠. 이게 수직 전파를 하는 형태라고 보면 인간한테 이런 유사한 형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난자.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의 모든 마이토콘드리아의 기원은 다 난자 안에 있거든요. 정자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는 수정이 딱 되는 순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마이토콘드리아는 목의 유전이다라고 하는 게 그건 뭐 생물학의 정설이죠.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사실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이 세균이거든요. 이런 박테리오사이트를 전달해주는 과정과 유사한 형태가 우리가 난자가 전달되는 과정과 사실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건 미토콘드리아의 기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 가장 오래된 형태의 엄마가 세균을 자식한테 전달해주는 그 형태가 미토콘드리아의 전달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공생의 관계가 유전자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무 세균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선택하는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마와 신생아가 서로 유전자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건데, 여기 뭐 복잡하긴 한데 엄마의 장의 상태와 장의 면역 상태를 결정하는데 장내 세균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세균이 어떤 세균이 오느냐에 따라서 엄마의 면역계가 만드는 면역 글로불린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장과 면역에 직접적으로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중간에 세균들이 끼기 때문에, 동일한 엄마의 장에서 살았던 세균들이 아이한테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모유나 이런 데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물질들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뒷부분에 다시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에서 밖을 보게 되면 우리의 면역계가 사실은 장내의 세균들을 컨트롤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세균들을 데리고 살지 선택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면역계가 통제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거꾸로 밖에서 안을 보게 되면 장내 세균들이 우리의 면역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서로 컨트롤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이렇게 유전적으로 서로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만 하고 10분 쉬었다가 30분 뒤에 다른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